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제 이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일반 조합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예, 지주 조합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많고, 또 비대위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비대위가 뭐냐 또 궁금하신 분도 많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에 저도 모르게 그동안에 여러 조합원님, 지주 조합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교류를 잘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말고도 지금 현재 비대위에 합류하신 분들이, 저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나서 주십사 해서 제가 이제 늦게 합류한 축이라 어떻게 보면 이 막연히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저도 일반 조합원 선의를 믿고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비대위가 사실은 보관을 다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 방송 말미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보관이 있으니까 지금 비대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활동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또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방향이, 조합이 이제 신상미 조합장 체제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러다가는 이건 무슨 조합장 놀이도 아니고, 이러다가는 배가 산으로 가가지고 조합은 깨지고, 예, 이 사업이 되더라도 이 부담금이 너무나 늘어나서 이거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겠다라는, 지금 다른 조합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조합들도 보면 이 시공사하고 조합 간에 지금 투쟁이 벌어진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은 추가 분담금이에요. 나중에 이제 느닷없이 막 몇천만 원씩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열받아 버리죠.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는 그래도 자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그냥 추가 분담금 좀 나오면 어때, 내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참 오산입니다. 그게 적게 나오면 다행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적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각화동 서희 스타일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매 나온 것도 있거든요. 서희 스타일지 같은 데 보면 이미 지금 금액이 3억 3천대 감정가 1차 이렇게 나왔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억 5천 중반대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34평형이.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외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지금 기존에 이제 서희 스타일스 아주 외곽 쪽인데, 지금 현재도 각화 사거리 쪽에도 이제 준공이 됐는데 거기도 지금 추가 분담금으로 시끄러워요. 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4, 5천 지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느닷없이 기존에 했던 그런 제시했던 금액보다도. 근데 이제 요는 뭐냐면요, 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오해를 하신 게 뭐냐면, 제가 무슨 전 감사라고 하니까 정종만 조합장 시절에 감사인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 저는요, 아예 임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이 일반 조합원으로 이렇게 지주 조합원 대리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 그냥 보기에 너무나 좋고 자리도 좋고 아이고 돈 될 것 같아서 그냥 투자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똑같아요. 결국은 이제 조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또 갑자기 신상미 씨라는 또 어떤 샛별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랍니다. 한번 중종만 조합장만 내려오면 제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해준다고 하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밀어봅시다 하면서 저도 이 동조를 하고 신상미 체제에, 그때 당시에 제가 신상미 씨로부터 조합장을 좀 해보면 어떠겠냐 제안도 받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명의도 안 돼 있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튼 그런 부분을 아직도 이 오해를 하시고, 제가 무슨 정종만 조합장 시절에
감사를 했냐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좀 제대로 하지 네가 이제 와서 뭔 비대위라고 해서 사업을 분탕을 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잘 알아주셔야 되고,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비대위가 이렇게 구성되는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었고, 저 역시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나서기까지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밤중까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정정만 조합장도 마찬가지고, 신상미 조합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고생들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고의로 이렇게 안 되려고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임 정정만 조합장님도 마찬가지고 신상미 조합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내 능력의 한계를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비대위란 데서 도대체 무슨 대안을 갖고 이렇게 덤빌까라고 보고 훨씬 단호하게 지금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았습니다만은 거의 유죄가 무조건 나옵니다. 시간 끌기지. 그래서 보고 이제,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톤 터치하고 가시면 돼요. 얼마나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겁니다. 이 조합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대위에 지금 계신 분들이 보면요. 저도 사실은 이 업계에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보다도 더 아주 업무적으로 특출나신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상미 조합장님 체제는 너무나 폐쇄적입니다. 전문가들이 가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도대체 무슨 법안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죽게 세워주고 밀어주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읍소형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버려요. 무조건 막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았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좋아요. 사업계획 승인 났다고 칩시다. 어떻게든 해서 그 다음에는 어쩔 겁니까?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분담금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여러분 이 시공사라든가 건축사, 업무대행사 이런 사람들은요 프로들입니다. 프로들. 이런 아마추어들하고 붙어가지고는요 이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다른 조합들도 뭔 조합장이 100억씩 해먹고 간 그런 조합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합들도 어떻게 해서 100억을 해먹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조합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시를 안 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버리면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기 지금 이제 3기로 친다면 1기, 2기 이제 3기째로 접어드는데요. 3기에서는 여러분 같이 하시게 같이 전문가 진짜 이 제야의 고수들을 초빙을 해서 지금 현재 비대위에도 제가 봤을 때는 고수들이 많이 계셔요. 제야의 고수들이 많이 조합을 오셔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쩌습니까? 위원장님, 조합장님 어쩌습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협의를 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무슨 이면 계약으로 해서 뭘 계약해줬니 이런 소리 하든 이거 천공로울 일입니다. 이 조합에서 고생하는 것은요 뭔가를 바라고 고생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내 집을 짓겠다 이런 심정으로 해야지 뭘 고생했으니까 대가를 찾으려고 내가 뭔 계약을 해서 뭘 해야 되겠다. 완전히 불법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만약에 그게 현실화 된다면요 그건 업무상 배임에다가 잘못하면 사기까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근데 왜 그렇게 공공연하게 해먹냐. 조합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절대 이 조합이 이렇게 된 것은 조합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시고 비대위가 이렇게 나서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왜 이상한 저 사람들 뭐야 왜 사업을 방해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도대체 비대위가 저렇게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보관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묻지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도대체 비대위는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또 현 집행부는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왜 어떤 잘못을 했길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좀 알고 가자, 이런 심정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비대위가 지금 보관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오늘은 이제 지금 뭐냐면 내일은 뭐냐면 조합의 사무실에 가서 그 내용 증명을 지금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동안에 교섭하신 분들 말을 들어보면 내용 증명을 전달하면요 무조건 받지를 않은데요. 이 조합에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조합에는 사람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고 조합장도 매일 출근을 해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서류를 언제든지 조합원이 가면 보여줄 수는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증거들을. 그래서 이 내용 증명에 아예 답신이 없어요. 거부를 해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벌금형을 맞았어요. 지금 현재 신상미 조합장이. 언젠가는 이제 시간 끌기로 조합장을 내려와야 됩니다. 시간 끌기로 지금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만은, 내용 증명해가지고 용두 지역 주택조합 방송으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자 보십시오. 아래 복사 목록에 대한 복사 신청 및 현 조합 실정에 대한 소명 요청에 건해가지고 이렇게 비대위 측에서 이걸 지금 내용 증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복사 목록, 복사를 해 주시라 그거예요. 이거를 공개를 해 주세요. 주택 건설 대지의 95% 이상 사용 권한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토지 조서, 매매 계약서, 공급 확약서, 합의서, 토지사용 승낙서는 제외하고, 여기는 토지사용 승낙을 해줬다고 하니까 이런 거를 좀 공개를 해달라. 도대체 95%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95%를 주장을 하는지, 예. 또 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승인 및 인허가 등의 추진 현황,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단순히 그냥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비대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비대위에 주면 제가 또 방송에다 여러분한테 공표를 해드리면 됩니다. 용두동 지역주택조합 시위 관련 공문일체, 시나 구하고 도대체 무슨 협의, 교육청하고도 무슨 어떻게 뭐 학교부지 관련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560세대 설계 도면, 이 설계 도면을 제가 좀 가서 보자고 하니까 보여주긴 했는데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휙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좀 자세히 좀 봅시다 했더니 사진을 안 됩니다 하고 딱 끄라고 해버려요, 핸드폰을. 그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요. 그러면 좀 선생님이 보시고 좀 수정할 거 있으면 좀 전문가들하고 조언도 좀 구해보시고 좀 자세히 좀 알아보십시오. 우리 조합이 지금 상가만 해도 몇십억의 이득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좀 검토를 해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못하게 딱 기억을 더듬어서 설계를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초등학생이 웃고 갈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겪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비대위를 했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을 겪었어요. 완전히 무시당해버립니다. 조합에 가면. 자, 또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사업 수지 분석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수지 및 비용에 관한 사업 수지 분석표. 사업 수지를 잘 분석을 해야 이게 조합이 과연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과연 이게 그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그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계산 한번 조합도 해보고, 우리 조합원도 해보고, 한번 도대체 어디 부분을 줄여야 되는지, 지출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득을 볼 수가 있는지 그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말로 말해서 신상미 조합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 박사학위 아주 초고수라면 믿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원들 중에 고수들이 있고 한다면 또 나름대로 아름아름해서 잘하는 분들한테 또 조언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만 하면은 당신이 뭐 얼마나 아니한 식으로 해버리면 언제는 또 가니까 또 자리를 만든다고 설계사들 오락할 테니까 와서 설명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말만 하고 자리를 안 만들어버려요.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또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등 일체 도대체 어디하고 어디 계약을 했고 무슨 계약을 했고 자금 차입 돈을 또 어디서 빌려왔고 또 어디다 지불을 했는지 또 현재 지금 뭐 조합장 월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느닷없이 나 월급 주세요 해버리면 깝깝하지 않습니까? 서류적으로 그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 해야 돼요. 저번에도 경매에 2개가 돼본 것이 뭡니까? 전 집행부 월급 안 준 걸로 해서 그 월급으로 경매돼본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이제는 알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코리아 신탁계좌 일체 입출금 명세서. 저도 몰라면 저는 대한투자신탁인 줄 알았더니 코리아 신탁이었어요. 코리아 신탁계좌 일체 입출금 명세서. 신탁에다 돈을 맡기면 아무나 이건 이제 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탁에서 돈을 빼다가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11월 26일 날 총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총회를 했는지 그것도 좀 알아야 됐고요. 또 그 전에부터 12월 말까지 이사회를 했으면 이사가 도대체 어떤 이사들이 어떤 발언을 했고 도대체 어떤 이사회를 했는지 그 내용 그걸 좀 알고 싶다 그거예요. 또 기존의 주 용도주택 50억 가압류 말소 관련 증빙 서류. 용도주택이 가압류를 50억을 돈 달라 나는 미지급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50억을 했는데 가압류를 말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어떻게 해서 이걸 용도주택이 처음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용도주택에서 원래 30억이 갔는데 기존에 그거를 다시 신상미 조합장이 찾아오고 완전히 용도주택을 제껴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가등기권자 지주들한테 나온 조합에서 보낸 그 내용 증명에는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용도주택 간에 가압류 말소 관련 합의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는지 여러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몇십억짜리를 이렇게 막 말소를 했는데 용도주택에서 그냥 해줬을 것 같아요. 반드시 합의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복사를, 그런 자료들을 복사를 해 주시고, 소명할 건 뭐냐? 소명 요청사항. 예. 용도주택의 귀책 사유가 큰 만큼 소송으로 지급된 업무 대행비 30억가량 또한 찾아오겠다고 해놓고 반소한 상태에서요. 30억가량을 찾아오겠다고 이 조합에서 반소를 했어요. 오히려 초기에 그렇게 해놓고 초기 의견도 없이 용도주택에 34억을 지급키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경위 및 업무 대행비만으로 발생될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밝힐 것. 지금 현재 이 정확히 업무 대행비 용도주택 34억에다가 30억에다가 기존에 지급된 30억 또 지금 용도주택에 34억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는데 지금 제보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경위가. 이걸 지금 그러면 소를 또 해놓고 30억가량을 찾아오겠다고 소를 해놓고 또 취하를 해버렸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소송비가 또 소송비만 날라간 격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또 20년 2월 11일자 이용시 총회에서 가등기가 작년이죠. 작년 총회에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브릿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업체가 다보 DNC이며 우리 조합이 첫 수업을 뜰 때까지 자금적으로 충분히 서포트해주는 조건으로 업무 대행사 변경을 의결하게 하였는데 이제 와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브릿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밝히고 다보 DNC에서 우리 조합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면 자금 지원 내역을 밝혀달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뭐냐면 임시총회에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브릿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고 다보 DNC가 약속을 했답니다. 가등기가 있어도 브릿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결국은 브릿지가 안 돼버렸지 않습니까? 가등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업무 미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등기라는 것은요, 가등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등기 해준 사람들은요 정말 차가고 순박하고 가등기 이제 기소 어른 사람들이 결국은 가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충성파들이에요. 그 사람들 책임은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재산이 조합에 있는 재산이 막 지금 우리 조사관도 2개가 날라가 버리죠. 그 전에도 또 날라간 거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 얼마 전에도 2개가 날라가 버리고 계속적으로 그거 날라가 버리는데 가등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놔야죠. 조합에서 스스로 나서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근데도 지금 현재 이 가등기 권자에다가 또 소송을 진행한다는 이거 여러분 정말 이건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 가등기 권자들은요 이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서 사실이 이렇고 하니까 좀 도장 좀 찍어 주십시오 하면 다 찍어 줄 사람이고 언제든지 그분도 아까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낮에도 그분 중에 한 명 우리는 언제든지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조합의 문제입니다. 이래요. 다 그분들도.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이 문제예요. 조합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 또 보십시오.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은 이미 탈퇴가 가능하다고 공표하고 뒤로는 탈퇴를 요청한 조합원들 중에 개인적인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탈퇴를 시켜주고 개인적인 사유를 이제 법에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탈퇴를 시켜주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탈퇴를 시켜주면 안 되는 누구는 탈퇴를 시켜주고 누구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이유. 아니 저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아니 탈퇴하실 분은 마음대로 탈퇴하십시오. 자신감을 갖고 해라 그거예요. 근데 누구는 탈퇴시켜주고 누구는 절대 안 해준다고 이거 소송해서 탈퇴하세요 이래버리면 이게 형평이 안 맞으니까 조합원들 간에도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업무집행으로 일반 조합원들 간 그 반목과 대립각을 세우게 한 데 대한 해결 방안을 밝혀주세요. 그거를 소명을 해달라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꼭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정치인들이요 국민들끼리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막 좌우가 나눠서 막 싸웁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원래 책임은 정치인들이 다 져야 되는데 자기들 책임은 쏙 빠져버려요. 뒤로. 결국은 나중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피해는 국민들이 다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냥 막 조합원들 간에 막 지주조합원, 일반 조합원, 또 일반 조합원들끼리 막 탈퇴냐, 막 불탈퇴냐 해갖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피해는 다 조합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집행부는 웃고 있겠죠. 또 4번 교환계약 지주조합원들 중 누구는 매매계약 가로로 36년차에 19평 성진아파트 기준 매입가 3억으로 누구는 이렇게 변경해주고 조합원에서 탈퇴까지 시켜주고 누구는 매매계약으로 저 변경이 절대 불가하다는 이유를 밝히고 이처럼 일관성 없고 형평성에 반하는 업무집행으로 지주조합원들 간 반목과 대립각을 싸우게 한 데 대한 해결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주조합원들끼리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니까 또 거기서 싸움 나니까 절대 안 해준다는 소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명확히 지켜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는 높게 받고 사람이 누구나 다 높게 받고 싶으면 누구는 10억 받고 저는 10억 받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사업이 되든가 말든가요? 100억 못 부르겠어요? 100억 주면 좋죠. 근데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기준을 정확히 정해주라 그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누구는 사사로이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대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땅 작업이. 자 보십시오. 토지 매입 대금이 일체 지급되지 않은 채만진의 23명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를 밝히고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잔금 지급기일을 밝힐 것. 매매계약은요 여러분, 매매계약 이거는요 무조건 돈이 왔다 갔다 하든가 안 하든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나름대로 당사자들은 다 변호사를 끼고 다 계약을 했을 거예요. 제가 모른 적이. 그리고 일반적인 법이요. 계약금이 주고 가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계약이 성립을 한단 말입니다. 나 계약금을 안 줬으니까 나 안 줘도 돼? 그거는 누구든지 그거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으로 가면 진다 그거예요. 귀책 사유가 누가 있냐 따져가지고.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돈을 안 줬으니까 손해는 안 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법으로 가면 다 집니다. 조합이. 그거 어쩔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 부분을 소명을 해달라. 계약금을 지급한 지급기일 잔금일이 지금 2월 24일이 아니라 1월 24일까지예요.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답할 것.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 여기는 이제 1월입니다. 1월 이것을 1월로 바꾸고 1월 24일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 이거 잔금 지급 못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나 조합에 잔금 계약금이 날라가겠죠. 또 현재 가등기 권자들과 소송을 100%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 및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수년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지금 당장 합의하여 가등기를 말소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 가등기권자들은요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송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는 지금 궁금합니다. 내일 저는 또 이거와 별도로 지금 뭐냐면 이 소송비를 밝히려고 그래요. 소송비. 왜냐면 현재까지 저게 지금 이 가등기권자들은요 이 소송을 할 게 아니라 가서 읍소로 가야 됩니다. 읍소. 이러이러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어느 정도 일만 해놓으면 다 도와주실 분들이에요. 가등기권자들은. 여러분 일반 조합원분들은 뭐 가등기를 해놨으니까 저 나쁜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천만의 말씀이 그 반대예요. 가등기 한 사람들은요. 일본으로 기속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조합원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누가 그런 유언비를 퍼뜨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가등기 한 사람들이 최고 충신들이에요. 제일 간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왜 어렵게 만들어버리냐. 형평성이 없는 조합 운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미쳤다고 내가 기속을 시켜갖고 이런 피해를 보고 내가 멍청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조합에서. 자, 또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이면계약 종류와 금액을 밝힐 것. 이면계약 도대체 누구랑 어떤 이면계약을 했는지 누구와 또 모르죠. 또 어떤 수의계약을 누구한테 뭘 해준다는 그런 계약을 했니 어쩌니 그런 소리도 들려요. 그러니까 모든 이면계약 종류 나중에 이게 밝혀져요. 무조건 시간이 흐르면 그건 밝혀집니다. 그것은 100% 업무상 배임이랄지 사기 혐의가 될 수가 있어요. 역으로 우리는 안 해주면 그만인데 새로운 조합에서 안 해줍니다. 절대.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어떤 제공한 게 있으면 이제 드러나겠죠. 서로 이제 그 사람들끼리 싸우겠죠. 이제. 자,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소송 종류와 소송비, 계약 현황 및 지급 현황. 도대체 들리는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소송비가
뭐 수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소송을 얼마나 했길래 수억이 되는지.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 비대위가 출범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3기 조합이 출범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협력을 구해가지고 정종만 조합장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도 경험도 풍부하고 그동안에 초창기 출범을 했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도움 받을 거 있으면 도움 받고 또 신상미 조합장에도 도움 받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막 소송을 막 남발해가지고 비용 지불하고 시간 끌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말입니다.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어떤 찬바람 냉기가 아파트에 자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냉기가 막 지금 서서히 시베리아 한파가 몰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업계에 지금 빨리 정리해서 사업을 성사를 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또 이제 보면 제가 그 비상대책위원회 제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제안을 보면 각종 소송으로 우리가 이제 비대위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보관을 갖고 있냐. 현 집행부에 제안할 것은 현 조합장 및 임원 전원이 사임한 후 1개월 이내에 사임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현 조합장 및 임원 전원이 사임한 후 1개월 이내에 토지 95% 이상 매입 대금을 완부를 합니다. 그런 보관을 지금 갖고 있어요. 현 집행부가 사임한 후에 1개월 이내에 토지를 그냥 95% 매입을 완부할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지주조합원, 가등기 말소 거부 중인 지주조합원, 합의서를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지주들, 잔금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잔금기한이 다가올 지주들, 토지 매입 대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한 지주들 모두 포함해서요. 95% 이상을 다 맞출 보관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맞추냐.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뭐 합니다만은 그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요. 대세는 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신상미 조합장님 포함해서 현 집행부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진실성이 있다면 이 비대위에서 그쪽으로 뭐 이렇게 반대파들한테 우리가 뭐 파토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히려 그냥 비대위에 다 합류를 해주세요. 그냥 그분들이 그냥 이리 오시면 돼요. 여기가 지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그런 보관도 갖고 있고 여기 뭐 이런 지주들 오라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리 오시면 된다니까 그냥 사임하고 그래서 자 저는 이런 저는 지금 그렇다면 그냥 투표를 하면 됩니다. 조합장도 선거를 해가지고 과연 어떤 분이 더 조합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냥 새롭게 그냥 다 사임을 하고 뭐 비대위 출신도 출마를 하고 현 조합장 출신도 출마를 하고 해서 그냥 조합원들이 그냥 투표를 해서 현장에서 그냥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 압도적으로 그냥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해서 그냥 밀고 가자. 그런 방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쨌거나요. 그러기 위해서 무조건 사퇴를 하고 총 사퇴를 한 후에 95%를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 작업을. 근데 현 집행부가 지금 버텨버리면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러게 되면 시끄럽고 시간이 걸리니까 지주들끼리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뭐 쉽게 사퇴하리라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정말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주들이 이제 과연 누구를 압박하는 게 빠를까? 우리는 비대위가 구성이 됐지만 아직은 실체가 그렇게 뭐 드러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대위를 까봤자 현재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대위가 없어져봤자 오히려 조합에 어떻게 보면 피해만 계속 불어나지. 지금 비대위가 있으나 없으나 지금 사업이 안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 조합이 없어지고 비대위에 합류를 하면 95%가 안불된다는 계획이 있네. 그러면 현 조합장도 어디 안 가고 비대위에 그대로 합류하면 그대로 그 조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현 집행부에
정통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오. 어떤 것이 더 빠른 방법이겠는가요? 현 집행부가 사임하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다. 그 말씀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보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위의 예행을 완료한 후 비대위원장을 의장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자, 이것이 그 말입니다. 총회를 개최하여 현 집행부 조합장 및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을 선임하여 건축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하는 등 입주까지 기간을 최단 기간으로 단축한다. 자, 여기는 뭐 짜고 치는 고수톱이 아니라 새로운 또 출마하세요. 신상규 조합장님도 또 출마를 해요. 또 출마하고 또 감사도 또 출마하시고 다 출마를 해서 정말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뭐 공약도 발표하고 꼭 그 국회의원 뽑듯이 해가지고 선출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만약에 압도적이든 뭐 한 표 차이로 됐든 간에 이 선출이 되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압도적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그때도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순을 좀 밟아보자. 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조합장 및 조합 직원은 매일 출근할 것인데 현재 조합원이 발송하는 내용증 명서를 두 달간 계속 폐문 부재 형태로 조합에서 근무를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폐문 부재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서면 또한 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라며 수령 여부를 영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직접 들고 와도 수령 영수를 거부해버려요. 나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딸을 당했다 그거예요. 따라서 본 내용 증명서는 조합장 모바일 팩스 및 조합장, 이사, 감사 전원에게 핸드폰 문자로도 전송하오니 도달된 즉시 위 일에 대한 이용을 촉구하며 위 2, 3에 대하여 1월 6일까지 회신이 없을 시는 사업을 추진할 명확한 대안 없이 소명 요청 사항에 대한 실정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대위의 제안 또는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동안 현 집행부의 잘못된 실정에 대하여 민 영사장의 모든 법정을 책임을 물을 것임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새롭게 이제 비대위 차원에서 이제 총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죠. 정말 빼고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임을 하고 이제 이 새로운 체제를 3기를 출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저는 그냥 총사퇴하고 같이 해서 우선 이 95%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장을 새롭게 같이 함께 선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튼 제가 또 이제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팩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팩트를. 여기서 팩트는 뭐냐? 현재 조합 집행부가 물러나는 게 더 사업 진행이 빠르다. 여기서 비대위가 없어져 봤자 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 진행이 안 된 것은 똑같고 시간이 언제 갈지 몰라요. 뭔 소송해봤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송 날짜도 재판 기일도 잡히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버립니다. 그럼 열심히 또 몇 개월 만에 끝났다고 쳐요. 그리고 또 20 해버리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몇 년간지 도대체 계산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소송비는 또 소송비대로 누가 뭐 변호사 뭐 쓸지 몰라서 그런다니까. 돈은 또 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여튼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께 아무리 말해봤자 여러분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고 여튼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사업 진행에 빠를 것인가 이걸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밤잠을 설치고 머리가 무척 아프고 또 일을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여러분 우리 빨리 이거 사업 추진해서 각자 집을 갖고 빨리 생업으로 열중해서 또 열심히 한번 일해 보시게요. 여러분 저는 오직 그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저는 조합장에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 조합장 한다면요. 저는 그때도 신상민 씨가 조합장 해달라 해서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안 되고
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근데 이번 이제 차기에는 제가 꼭 어떤 식으로든 감사 정도는 감사를 2인을 둬가지고 감사는 꼭 좀 맡아봐야 되겠어요. 제가 감사를 해가지고 좀 꼼꼼히 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이면 계약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꼼꼼히 좀 봐가지고 정말 여러분 이 전국에서도 와 이거 용두 지역주택조합이 정말 표준 이런 소리 최고의 이 조합이더구나 이런 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여튼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요. 좀 오늘 방송에도 미진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방송을 할 거예요. 또 만약에 여기에서요 여러분 제가 신상미 종합장이라면 그러겠어요. 만약에 저것 지금 뒤에서는 다 그런 모양이 돼요. 지금 뭐 이상한 내용으로 허위사실은 뭐 유포원이 어쩌니 막 그런 내용인데 자 여러분 봐보세요. 만약에 저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조합장 사퇴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이 발언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뒤에서 뭐 무슨 뒷소리를 하려면요. 만약에 저 중에 한 개라도 저 비대위에서 제시한 그런 하고 있는 지금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조합장을 사퇴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무슨 이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조합장에 대해서 목을 메고 연연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 정도 했으면요 스스로 내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조합의 이지경이 될 정도로 됐으면요 명예롭게 명예가 있을 때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냥 잘못은 잘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와중에 발생한 어떤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다 접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할 그런 이제 조합원들도 다 그 정도는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게요. 여러분 하여튼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새해에는 정말 대박 나는 새해를 우리가 꼭 만들어 보시게요. 예. 하여튼 부족한 방송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알려 주시고 정말 이 비대위의 본심을 좀 정말 조합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충정 그 하나로 시작했다는 거 그 말 알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